혹시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나는 사주에 목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걸까? 여기에서 목이라는 건 바로 사주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오행 중 하나를 뜻하는데요. 다시 말해 사주팔자 만세력을 보시면 총 5가지 색깔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오행이라고 합니다. 초록색은 나무, 빨간색은 불, 노란색은 흙, 흰색은 쇠, 까만색은 물을 나타내는데요. 다음 사주를 한번 보실까요? 색깔이 지금 노란색이 없으니까 토라는 기운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옆에 사주는 지금 초록색과 빨간색이 없네요. 목과 화가 없는 사주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주에 특정 오행이 없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찝찝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주 만세력 앱에 생년월일 입력했을 때 색깔이 5가지인 사주, 우린 이걸 오행구족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오행구족 사주가 좋다고들 이야기해요. 근데 단순히 오행이 다 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오행이 다 있는 사주팔자, 얘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공부도 좀 알아서 똘똘하게 하고 육각형 캐릭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남들이 봤을 때 다 있긴 해. 근데 장점이 뭔데? 어디 하나 대박인 건 없는 이런 느낌.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사주를 이야기할 때는 오행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만약 누군가 좋은 사주팔자는 어떤 사주팔자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오행이 잘 연결되어 있는 사주가 좋은 사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특정한 오행이 없으면 연결이 끊겨 있는 거 아닌가? 제가 하나씩 답변 드려볼게요. 사주로 보는 나 에피소드 6은 내 사주팔자의 오행은 잘 연결되어 있을까? 그리고 내 사주팔자에 없는 오행이 들어올 때 생기는 좋은 일들입니다. 오늘 내용은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2가지 개념을 준비했어요. 바로 잘 연결되는 사주팔자의 특징과 특정 오행이 없는 사주팔자에 특정한 오행이 들어올 때 생기는 일, 이 2가지를 같이 말씀드릴 건데, 왜 같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 2가지가 비슷한 효과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주팔자에 없는 오행이 들어올 때는 삶의 변화가 크다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 내용은 특히 사주팔자에 특정한 오행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해당한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내 사주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정말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사주에서 연결이 잘 되는 사주의 경우 인생의 흐름 자체가 좋게 흘러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주변에 금수저를 타고난 건 아니지만 20살 때부터 본인이 진취적으로 뭔가를 이뤄나가면서 종국에는 본인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되거나 독보적인 존재감 또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 오행, 목화, 토금수, 순환표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행을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목화토금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약간 여러분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네, 월화수목금토일 맞아요. 그 개념이긴 한데 사주에서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목화토금수 순서로 돌아가요. 그래서 목은 화를 돕고 화는 토를 돕고 토는 금을 돕고 금은 수를 돕고 수는 또다시 목을 돕는, 그 목은 다시 화를 돕는, 그러니까 이 오행이 메비우스 D처럼 돌아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돕는다라는 말은 도움을 받는 오행이 도움을 주는 오행 덕분에 더 잘 발현된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사주팔자에 5가지가 다 있는 사주팔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지만 그 나타나는 농도가 약간 옅다라 본다면 사주팔자에 있는 오행의 개수가 작을수록, 다시 말해 사주팔자에 특정한 오행이 2개, 3개, 극단적인 경우에는 1개 되실 수 있는데, 그런 사주팔자는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오행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복이 있다, 굉장히 농도가 짙게 발현된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주팔자를 보면서 잘 연결되어 있는 사주팔자 예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사주팔자랑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테니까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에 여러분들 생년월일시 입력하신 다음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오늘 내용이 흥미롭다,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여러분들 사주팔자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사주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칸은 어린 나이, 초년기, 성장기를 의미하겠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갈수록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4칸은 비교적 인생의 전반기를 의미하겠고, 반대쪽 4칸은 인생 후반기를 의미하겠죠. 이까지 이해됐으면 왼쪽 사주와 오른쪽 사주를 볼게요. 지금 왼쪽 사주는 인생의 초년부터 청년기를 의미하는 연주와 월주의 색깔이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다시 말해 목화토가 있죠. 오른쪽 사주는 연주와 월주의 색이 까만색, 초록색, 빨간색, 다시 말해 수, 목, 화의 기운이 있어요. 이 목화토, 수목화를 보면 오행이 끊겨 있는 게 아니라 연속되어 오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 목화토, 화토금, 토금수, 금수목, 수목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사주를 총 4칸으로 보면 연주와 월주,
월주와 일주, 일주와 시주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의 오행이 나란하게 연결되는 경우 이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연결이 잘 되어 있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는 각각 사람의 나이로 봤을 때 0세부터 19세, 월주는 20세 때부터 38세, 일주는 38세부터 57세, 마지막으로 시주는 58세부터 죽을 때까지를 의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직관적으로 내 인생의 전성기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세 가지 오행이 잘 연결되어 있는 사주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겠죠. 도루님, 그러면 평생 연결이 끊겨져 있는 사주팔자는 기회가 없나요? 정답은 완전 X. 각자 사주팔자에 없는 오행은 운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이게 사주가 재밌는 이유이자 우리가 내 사주를 직접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바로 내 사주에 없는 오행이 운으로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운에 대한 개념은 제가 이미 지난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영상 다 보시고 내 인생이 언제쯤 잘 될지 사주에서 이야기하는 운이란 건 과연 뭘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되고, 오늘 영상을 쉽게 보기 위한 간단한 운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운에도 목화토금수 오행이 정해져 있다. 두 번째, 운에 해당하는 오행을 보는 법은 글자의 색을 보면 된다. 세 번째, 2026년은 병오년이라고 해서 위아래 한자가 둘 다 빨간 것을 봤을 때 오행화의 기운이 매우 강한 걸 알 수 있다. 네 번째, 이렇게 연도별로 특정 오행이 강한 걸 보기 위해서는 만세력 어플리케이션에 내 생년월일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한자 8칸 아래에 적힌 연도에 해당하는 글자의 색을 보면 된다. 딱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이제 이야기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제일 편한 건 사주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래 사주를 한번 볼게요. 오행을 먼저 파악해 보자면, 첫 번째, 노란색이 4개, 흰색이 2개, 화가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즉 이 사주팔자는 화와 토와 금의 기운이 강하다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연결이 잘 되는지를 보시려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연주와 월주를 봤을 때 지금 색깔이 흰색과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팔자에서 연결이 잘 되려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오행표를 봤을 때 화토금 또는 토금수가 구성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주팔자에서 봤을 때 오행화 기운이 들어올 때와 오행수 기운이 들어올 때를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오행 중에서는 사주팔자에 이미 화오행이 있다 보니까 이 사주는 수오행이 들어올 때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월주와 일주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토와 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화토금 또는 토금수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행수가 들어올 때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변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주와 시주를 보면 지금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다라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오행표를 봤을 때 목화토 또는 화토금이라서 오행 목과 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는데, 이미 사주팔자에 금이라는 글자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행 목이 조금 더 유효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주와 시주 같은 경우에는 38세 이후를 뜻하는 글자이다 보니까 사주의 주인이 38세 이후부터는 목이라는 균이 들어올 때 조금 더 관련해서 잘 쓸 수 있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사주의 연결성이 되려면 오행수 또는 오행목이 들어오면 좋은데, 특히 오행수가 유효한 것은 연주와 월주, 월주와 일주에 해당하는 나이에 수균이 들어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현되고, 이때는 수가 없는 사주팔자에 수가 들어오는 특징을 뒤의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주와 시주를 봤을 때 목과 금 모두 올 수 있지만 사주팔자에 이미 금균이 있기 때문에 목운이 들어올 때 특징을 보시면 좋으니, 목이 없는 사주팔자의 특징에서 목운이 들어올 때 발생하는 일들 관련해서 화와 토 내용을 같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시켜주는 오행이 들어올 때 해당하는 나이대별로 그 오행이 사주에 채워지면서 좋은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 볼 수 있는데, 이 현상이 뭐와 비슷하냐면은 태어나길 특정한 오행이 없는 사주에게 해당하는 오행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영상의 주제는 특정한 오행이 없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오행운이 들어올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한번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이제 본론인 특정한 오행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 오행이 없는 분들이 특정한 오행이 운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목부터 수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결성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나무가 없는 사주에 나무가 들어오는 경우. 사주의 목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영양제, 건강보조제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본인의 삶의 목적 자체가 생존과 성장,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져야 한다는 게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힘든 순간이나 좋은 순간이나 늘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꽤 활력적이고 본인은 힘들다 하더라도 뭔가를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오행목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없는 사람들은 멈춤과
중단이 인생에서 꽤나 명확합니다. 목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과연 어떤 일이 날까요? 눈부신 성장과 진일보가 삶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마치 외롭게 서 있던 나무 옆에 든든한 숲이 생기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없던 자신감이 생기고 나와 함께할 동료를 만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이분들이 가만히 한 곳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엄청 바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많아지고 일이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재밌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때 생기는 현상이 바로 몰입이라고 해요. 특히 오행 목기운은 내 사주팔자에 이미 있는 다른 오행들과의 시너지가 확실한 편이에요. 첫 번째, 만약 화가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정 넘치는 방송인이라 비유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목이 없으면 컨텐츠가 없는 방송인이라는 거예요. 열정은 넘쳐서 힘은 넘치는데 정작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알맹이가 부족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목이라는 건 그 사람의 단단한 기본기, 컨텐츠, 이야기할 거리, 보여줄 거리처럼 마르지 않는 땔감이 들어온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불타는 열정에 지적인 생각과 공부라는 연료를 계속 공급해주는 거죠. 그래서 말의 깊이가 생기고 스토리가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주에 토가 많은 분들은 안정적이고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목이 없으면 시스템이 없는 회사 같거든요. 예를 들어 잠재력과 자본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성장시켜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에 목이라는 건 강력한 돌파력이 생기는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있던 땅에 새로운 싹이 나오는 것처럼 안정적이고 정적인 상태를 깨워주는 동적인 현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나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평소에 내가 하지 않을 일들, 경험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 결과로 얻는 것들이 많아진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이 명예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시기에 보통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처럼 명예직도 없거든요. 그 다음은 오행 금과 목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금이 많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고 효율적인데 목이 없으면 목표 없는 칼라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든지 잘라낼 수는 있는데 뭘 잘라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못 하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이 되게 확실해 보이는데 까고 보면 그렇게 확실한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우유부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확실한 목표의식이 생겨요. 근데 이 목표의식이라는 게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이거든요. 요즘 사회에서는 그걸 보통 돈이라거나 또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부분, 남녀 모두 이성을 뜻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비유하자면 칼이 베어내야 할 나무가 있다는 건데, 그 나무가 보통 확실한 재물, 즉 내가 얻고 싶은 욕망의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겐 돈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뛰어난 능력을 어디에 써야 돈이 되는지, 어떤 사업 아이템을 굴러야 하는지, 나는 나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바짝 들면서 사람이 바빠집니다.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회에는 금으로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목균이 들어올 때 갑자기 세상의 주목을 받거나 1인 사업이나 기업 같은 데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베이스에 뭔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주에 수가 많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타고나길 생각이 많고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목이 없으면 그냥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위대한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행수에게 나무 목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실행계획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방에만 있던 사람들이 밖에 나오게 되고, 고여있던 물이 나무의 뿌리로 흡수되면서 위로 잘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 깊은 지혜를 나의 재능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즉 일을 벌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사람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회의적이거나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는 경향성이 줄어들고, 조금 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타인을 바라보게 되는 힘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가 중에 좀 발복하시는 분들, 잘 되거나 세상이 나의 예술을 좀 알아봐주는 미술, 음악, 인플루언서, 연예인, 배우 등등 내 끼로 뭔가 하시는 분들, 또는 마케팅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균이 들어올 때 대중들이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균이 없는 사주팔자에 화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사주에 화라는 건 그 사람의 사회적 감각, 센스이자 동시에 타인의 눈높이에 맞춰 살아가는 감각이라 볼 수 있거든요. 오행화라는 건 원래 빛 또는 태양, 열을 의미해요. 이걸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불은 모든 것을 비추고 감춘 것을 드러내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 밖으로 나와 있는 의미라 볼 수 있거든요. 세상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회가 있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 그 자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주에 화가 없는 분들은 보통 남들이 흔히 내 나이에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나는 내가 좋은 거 해야지,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사주에 불이 아예 없는 분들은 내 쪼대로 산다, 이 느낌이 좀 강하다라는 거죠. 동시에 오행화라는 건 열정, 열기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타고난 사주에 화가 없는 사람들은 어딘가 좀 냉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막 냉정하고 철저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타인에 대한 감수성, 공감 이런 게 조금은 떨어지거나 남들이 느끼는 감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내가 느끼는 필링 자체가 중요한 분들이 많아요. 연프나 이슈거리를 봤을 때 남들은 느끼는 감정적인 결이 나에게는 공감되지 않는 느낌? 저게 왜 슬퍼? 저게 왜 웃겨? 저건 그냥 저거잖아. 약간 거친 비유를 들자면 T100%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사람의 대운에서 10대 20대 때 화학균이 이미 들어온 분들은 이게 약간 학습된 부분이 있어요. 공감도 약간 학습해서 하는 느낌? 어쨌든 중요한 건 화가 들어오면 감정계에서도 조금 더 공감성이 올라간다 볼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내가 타인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객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현재 내 위치, 직업, 나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행화는 타자적 관점이 크다라 볼 수 있고, 내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것, 내 나이대의 평균치를 향해 가는 힘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오행화가 들어올 때 내가 세상에 드러나는 이벤트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문자 그대로 내가 유명해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내가 평범한 직장인인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방송하는 뉴스에 인터뷰를 하게 되거나, 또는 그냥 쉽게 찍어 올린 릴스 영상이 바이럴 되거나, 그래서 막 100만 뷰 이런 게 막 터지고 그런 거죠. 요즘은 더욱이 쉬워진 게 오행화라는 게 SNS적인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 그리고 온라인 세계와도 맞닿아 있는 게 현대적 해석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 없는 사주팔자에 화균이 들어오면 기존 사주팔자에 있는 오행과 연결성이 생기는데, 요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목과 화의 조합입니다. 화는 사주의 오행목을 더욱더 본인이 발현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치에 있어서 극대화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게 약간 환경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앞에서 사주에 화가 없는 경우에는 세상적인 기준, 공간과 거리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파고만 있던 취미, 덕질, 갈고 닦은 무언가를 세상에 내보이게 된다라 볼 수 있거든요. 나의 능력치가 드디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목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균이 들어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준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오행토, 토에게 있어서 화는 그 사람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토가 많은 사람들 보면 겉으로 봤을 때 속을 잘 모르겠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인사이트가 넘치는 사람인 건지 어떤 사람인지 막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주팔자에 화가 같이 있는 토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내면이 꽉 차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걸 저만의 용어로 혼이라고 칭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혼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딥하게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일에 혼을 불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일잘러가 아니라 일의 원리 자체를 아는 사람, 일의 핵심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오행토가 원래 갖는 의미인 깊이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화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일 자체를 혼을 불태워서 한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정말 각 분야에서 찐 고수가 많다, 녹록치 않은 사람이 많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화가 들어올 때는 내 일의 깊이가 깊어지고 사람들이 내 전문성을 알아보는 시기라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금과 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행화는 금을 녹여, 불은 쇠를 녹이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절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금을 잘 쓰는 오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물기운과 불기운, 오행 수와 화인데, 수의 경우에는 금 오행의 능력치를 시원시원하게 잘 발현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 자체는 능력치가 많지만 그거를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글자란 말이에요. 수는 오행 금이 알아서 내 능력을 막 발휘하게끔 만드는 거라면, 오행화는 외부적인 조건으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자의보다는 타의 의미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일어나는 게 남들이 나를 알아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화는 금을 잘 재련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통 오행금이라는 건 본인의 방식대로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능력은 있고 일은 잘하는데 약간 사회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보면 저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뭔가 다가가기 어렵고 좀 거리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말도 약간 진짜 AI처럼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행화가 들어오면 본인이 이제 사회생활을 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생기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조금 동글동글해지기도 하고, 회사에서 어색하지만 웃기도 하고, 일을 대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과 좀 소통하고자 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어가 잘 풀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사에서 좀 인정해주거나 그러면서 조금 더 내가 높은 직급으로 가거나 좋은 조건과 연봉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금이라는 건 어떤 변하기 싫어하는 걸 의미하다 보니까 오행화가 들어올 때는 내 스스로 인생을 변화하게끔 하는 생각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 강하신 분들은 남녀할 거 없이 20대 후반이나 40대 30대 초중반에 화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시기에는 결혼에 꼴이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26년, 27년이 사주팔자의 화가 엄청 강한 시기니까 아마 이때에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에 꼽게 결혼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행화는 수기운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동적인 분들보다는 약간 정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밖을 잘 안 나간다, 밤에 내가 활성화된다, 감정적으로는 살짝 업앤다운이 많은데 이게 업이 많다기보다는 다운이 조금 많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싹 해결해 주는 게 오행화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바빠지고 대중 속으로 나아가게 되고 아침에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해서 꿀잠을 자게 되고,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삶의 패턴을 좀 정리해주는 부분도 있다. 수가 염세적인 부분도 있고 회의적인 느낌도 있고 사람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생각이 깊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행화는 거기에서 고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사람 자체가 좀 밝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두컴컴한 얼굴이 좀 환해지고 생동감이 도는, 이게 정말 관상에서 나타나니까 너무 신기하죠. 실제로 사주팔자에 오행수가 많은 분 중에서 우울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 대운에서 화가 들어올 때 싹 나았다는 사례가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도 많고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사주팔자에 토가 없는 사주에 토운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사주에 토라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축이자 동시에 나만의 영토를 구축하는 힘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행토라는 건 원래 땅, 대지, 기반을 의미하는데 땅은 모든 것을 품고 그 위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는 무대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토가 잘 발달된 분들은 자기만의 페이스, 자기만의 루틴, 자기만의 영역이 굉장히 확고해요.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한번 시작한 것을 꾸준히 쌓아 올려서 결국엔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힘이 있는데, 그래서 사주에 토가 없는 분들은 인생이 약간 노마드 같아요. 유목민 느낌.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을 찾아다니고 꾸준함보다는 순간의 감각이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다재다능하고 경험은 풍부할 수 있는데 정작 너의 진짜 전문 분야가 뭐야?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내 것이라는 확실한 기반이 없으니 항상 어딘가 불안하고 주변 환경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행토는 한 분야에서 신뢰와 권위를 쌓아가는 힘,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을 잡는 힘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오행토라는 것은 중재, 포용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타고난 사주에 토가 없는 사람들은 어딘가 좀 뭐 아니면 도인 구석이 있어요. 이게 막 성격이 나쁘다기보다는 중간지대가 없는 느낌? 좋으면 완전 좋고 싫으면 그냥 상종을 안 해버리는 거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상황을 조율하는 것보다는 내 기준에서의 호불호가 더 중요한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토가 들어오면 내 인생에 드디어 세이브 포인트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비축하고 저장하기 시작한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나의 경험과 재능들을 한데 모아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오행토가 들어올 때는 내 인생의 기반이 다져지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사거나 내 사업체를 차리거나 한 직장에서 꾸준히 버티면서 내 자리를 확고히 다지는 일들이 생기죠. 토는 사주에 오행 목과 만나면 더욱더 현실적인 결과물로 이어지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주에 목이 강한 분들은 추진력과 시작하는 힘은 넘치는데 토가 없으면 그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아이디어만 100개 해놓고 하나도 실행을 못하는 거죠. 여기에 토라는 현실적인 땅이 주어지면 그 수많은 아이디어 중 가장 실현 가능한 하나를 골라 뿌리 내리고 비로소 열매 맺는 나무로 키워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추진력에 현실적인 결실과 재물이라는 뿌리가 더해지는 거예요. 오행화에게 토는 그 사람의 폭발적인 인기를 실질적인 권위로 바꿔주는 글자이기도 해요. 사주에 불이 강한 사람들은 인기는 많은데 어딘가 가볍고 변덕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토운이 들어오면 그 화려한 에너지와 표현력을 담아내는 그릇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기 많은 사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인기를 구체적인 성과물로 만들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무게감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남들이 나를 권위자로 인정하기 시작한다라 볼 수도 있어요. 오행 금과 토를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금은 그 자체로 완성된 전문가, 기술자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토가 없으면 깊이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기술은 좋은데 그 기술에 담긴 철학이나 역사가 없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토가 들어오면 그 날카로운 전문성에 사유의 깊이와 내적인 기반이 더해집니다. 이 시기에 윗사람의 지지나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 한 단계 인생이 레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는 오행 수기운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사주에 수가 많은 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에 빠지거나 불안감 때문에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 특징 뭘까요? 바로 머릿속은 복잡한데 현실은 멈춰있다, 또는 현실 감각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한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토가 더해진 수일과는 굉장히 현실감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자제할 땐 자제하고 그런 습관들이 모여서 인생을 되게 잘 살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시에 사주팔자에 수가 많으면 생각이 많다 보니까 내가 생각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때 이 생각을 중단시켜주는 힘이 바로 오행토에서 나옵니다. 넘쳐흐르던 생각의 홍수를 막고 그 물줄기를 직장이나 책임감 또는 내가 현실적으로 그래야 하는 것들, 예의, 도덕, 사회적 관념을 지키는 힘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머릿속에 혼란이 정리되면서 사회적인 명예와 안정적인 지위를 얻는 부분들이 많고,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인생의 혼란을 정리하고 현실에 발을 딛게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 사주팔자의 수기운을 아름답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오행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금이 없는 사주에 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주에서 금이라는 건 그 사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자 동시에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는 결단력이라 볼 수 있거든요. 오행금이라는 건 단단하고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기운이잖아요. 금은 본질적으로 마침표를 찍는 에너지예요. 그 과정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완성된 결과물로 증명해야 한다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면서도 약간 결과주의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금이 잘 발달된 분들은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하고 한번 시작한 일은 어떻게든 끝을 보는 책임감이 강해요.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이 뚜렷하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금이 없는 분들은 보통 끝나지 않는 초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마무리를 못 짓고 이것저것 버려만 놓고 수습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인정에 이끌려서 거절을 못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나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남는 게 없는, 실속 없는 삶을 사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행금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힘이라 볼 수도 있는데, 동시에 오행금은 이성과 논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타고난 사주에 금이 없는 사람들은 어딘가 감정적인 부분이 조금 있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금이 들어오면 내 인생에 아주 유능한 편집자가 들어온 것과 같아요. 그동안 나를 어지럽혔던 불필요한 생각, 인간관계, 일들을 과감하게 싹둑 잘라내줍니다. 오행금이 들어올 때 내 인생에서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는 이벤트들이 있기도 하고요. 내 진로나 방향성이 다시금 세팅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끌어왔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논문을 통과하거나 사업이 드디어 실질적인 수익이 나거나 흑자 전환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사주에 목이 강한 분들은 성장하고 뻗어나가려는 에너지는 넘치는데 금이 없으면 그냥 정리 안 된 정글처럼 무성하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재능은 많은데 쓸모있게 다듬어지질 않은 거죠. 여기에 금이라는 숙련된 정원사가 들어오면 그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쳐내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분재 또는 가구로 쓸모있는 목재로 만들어줍니다. 나의 넘치는 성장 에너지에 사회적인 규칙과 명예라는 틀이 더해져 조직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통 연봉을 올려받거나 이직을 하거나 좀 더 좋은 근무 환경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가 많은 사주팔자에 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오행화가 열정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열정을 드디어 실질적인 부로 바꿔주는 글자이기도 해요. 사주에 화가 강한 사람들은 보면 열정은 넘치는데 그게 그냥 타오르다 끝나버려서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금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물과 돈이나 계약서, 가시적인 결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열정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확실한 부의 창출로 이어지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힘이 생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주팔자의 오행토와 금의 연결성을 보자면 사주에 토가 많은 분들은 생각이 깊고 잠재력은 풍부한데 금이 없으면 그걸 밖으로 꺼내지 못해요. 보물이 묻혀있는 산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금이 들어오면 그 땅을 파헤쳐 보물을 캐내는 섬세한 표현력과 지능이 생깁니다. 나의 깊은 내면과 잠재력을 날카로운 전문성이나 디테일한 결과물로 세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 SNS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계정 만들어서 막 셀카 올리고 일기 쓰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행금은 수기운에 조금 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사주에 수가 많은 분들은 지혜와 통찰력은 넘치는데 금이 없으면 그게 좀 막연하고 흐릿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논리나 학술적인 게 아닌 너무 지나친 자기 의존, 직관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끌려서 뭔가 했는데 그게 답이 아닌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금이 들어오면 맑고 깨끗한 수원지, 다시 말해 나의 막연했던 통찰력에 체계적인 공부와 깊이 있는 생각, 그리고 직관의 유효함이 더욱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촉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촉이 더 좋아진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촉이 다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나의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준다라는 힘이 생긴다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인생의 막연함을 정리하고 명확한 자기만의 논리를 세우게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오행수에 이유 있는 직관과 논리가 된다라 볼 수 있는 거죠. 수 없는 사주에 수균이 들어오는 경우는 어떨까요? 사주에 수라는 건 그 사람의 전략적 사고이자 동시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라 볼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오행수라는 건 깊은 물, 지혜, 밤이잖아요. 수는 본질적으로 수면 아래를 보는 에너지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급급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이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는 힘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의 수가 잘 발달된 분들은 생각이 깊고 유연하며 당장의 이익보다는 큰 그림을 보는 전략가적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수가 없는 분들은 보통 인생을 내비게이션 없이 초행길을 운전하는 사람처럼 살아요. 열정이나 성실함은 넘치는데 그 노력이 자꾸만 헛도는 느낌을 받는 거죠.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나서야 이 길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통성이 부족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원래 하던 방식만 고집하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똑똑해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행수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지혜, 인생의 판을 이는 힘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오행수는 휴식, 재충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주에 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딘가 좀 멈추지 못하는 구석이 있어요. 워크홀릭 같은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쉬어야 할 때를 모르고 계속해서 스스로 채찍질을 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기 쉬운 타입입니다. 머릿속이 항상 켜져 있어서 잠을 잘 못 자거나 깊은 사색을 통해 얻는 통찰보다는 즉각적인 행동과 반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쨌든 수가 들어오면 내 인생에 아주 최첨단 내비게이션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과 숨겨진 함정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략적인 삶을 살게 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는 사주의 오행목을 더욱더 지혜롭게 성장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의 목이 강한 분들은 성장하고 뻗어나가려는 의지는 강한데 수가 없으면요 목마른 나무와 같아요. 자양분 없이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성장이 더디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기 쉽죠. 여기에서 수는 지혜의 담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성장에 깊이 있는 생각과 지적인 자양분이 더해지기도 하고요. 그냥 앞으로만 돌진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성장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아는 지혜로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오행화에게는 수는 그 사람의 폭발적인 열정을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요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수는 많은데 화가 없는 사주에 화학 기운이 들어올 때와 비슷한 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 반대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행화에게 수는 자중의 느낌? 사주에 불이 강한 사람들은 수가 없으면 브레이크 없는 슈퍼카처럼 위험천만하게 질주하거든요. 여기에 수라는 냉각수이자 숙련된 드라이버, 인격적인 숙련도가 정해지면 내가 열받는 일도 컴다운 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갑자기 뭔가 지를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자제력이 생긴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에서의 위기를 내가 많이 넘길 수 있다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조금 더 유연하게 잘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 볼 수 있어요. 오행토와 수를 이야기하자면 사주에 토가 많은 분들은 묵묵하고 안정적인데 수가 없으면요 메마른 사막 같아요. 잠재력은 있는데 생기가 없고 융통성이 좀 부족해서 고집불통으로 보이기 쉽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수기운이 들어오면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유연한 사고와 재물의 흐름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고여있던 나의 세상과 돈과 사람의 흐름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를 세상의 문법에 잘 쓴다. 근데 그 잘 쓰는 방법이 굉장히 지혜롭고 내가 남들에게 굳이 발설하지 않아도 알아서 행동으로 한다 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행수는 금기운을 조금 더 부드럽고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시 말해 사주에 금이 강한 분들은 원칙적이고 날카로운데 수가 없으면 흙먼지 묻은 보석처럼 경직되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수가 들어오면 깨끗한 물이 더해지는 것과도 같아요. 나의 날카로운 전문성과 논리를 설득력 있는 언어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바꿔줍니다. 그냥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나의 재능을 세상과 소통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좋은 사주팔자의 특징 중 하나인 연결성이 좋은 사주, 그리고 특정한 오행이 없는 사주에 특정 오행이 들어올 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개념을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사주팔자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어서 두 내용을 같이 결합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나는 사주팔자에 어떤 오행들이 연결되어 있고 요걸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저는 어떤 오행이 없는 사주팔자인데요 어떤 오행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한번 내 사주팔자에 해당하는 것 보시고 그 다음에 내 남친, 여친, 아빠, 엄마, 친구, 동생 궁금한 사람들 사주도 한번 만세력으로 보시면서 하나하나 대입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사주팔자 보는 능력도 쑥쑥 올라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전 지금까지 아이돌이었고요. 사주팔자는 직접 보세요. 모두 안녕.